스포츠 엑스파일의 초동철입니다. 자, 이 크리스만 감독이 전격 1년 단에서 해임이 되고요. 그리고 그 대한축구협회 전력 강화위원장이 그 독일의 마이클 뮬레라는 사람이 그만두고 정혜성 대회 위원장, 정혜성 감독 하면은 유명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대회 때 우리가 그 16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감독이 이제 허정무 감독의 수석코치가 바로 그때 정혜성 수석코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때 히든 감독 밑에서 코치도 했고, 뭐 전남 드래곤스 감독도 했고요. 베트남에서도 또 감독으로 아주 유능한, 아주 인성도 훌륭한 분이 그 대한 축구협회 그 전력 강화 위원장이 돼서 이제 과연 크리스만 감독 후임으로 어떤 분을 모실까 놓고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자, 그 2월 26일 현재로서 지금 결정이 된 게 없어요. 지금 정혜성 이 전력 강화 위원장 밑에 10분의 지금 이 위원들이 있습니다만은 외국인 감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내 감독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북중미 월드컵 세 번째 태국과의 경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임시 감독으로 해서 태국전을 치를 것이냐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아예 이 북중미 월드컵까지 맡을 감독을 선임할 것이냐 놓고 굉장히 지금 고심 중에 있는데, 일단은 지난 2월 21일 전력 강화 위원장 밑에서 이제 회의한 결과로 대표팀 감독의 이 선임 조건으로 8가지를 내놨습니다. 8가지요. 첫 번째는 새로운 감독이 되는 사람은 전술적 역량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정말 크리스만 감독은 전술이 없었잖아. 여러 단과의 경기 때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 축구 100년사에 A매치 국가대표팀끼리 경기에 유효 시팅이 하나도 없었던 건 처음이었어요. 전술적 역량. 두 번째, 선수 육성 능력. 당연한 얘기죠. 선수 육성해야 되고. 세 번째가 지도자의 이 성과. 지금까지 새로운 대표팀 감독이 되려면은 그 전에 어떤 성과를 해줬냐. 그 다음에 감독 경력, 그 다음에 소통 능력. 제일 중요하죠. 소통 능력이 있어야죠. 그거 안 되면 갈등을 빚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리더십, 7번째가 사단을 꾸릴 수 있는 능력, 8번째가 성적을 낼 수 있는 능력, 이런 8가지를 갖춘 감독을 이 대표팀 감독으로 한다. 이런 선임 조건을 내세웠습니다만은 이건 뭐 누구나 아는 건데요. 근데 지도자, 감독, 코치를 우리가 지도자로 하잖아요. 이건 뭐 지금 이 정혜성 전력 강화 위원장과 위원들이 내놓은 대표팀 감독의 선임 조건이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학술적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7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지도자라면요, 감독이나 코치는요, 첫 번째, 인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인성, 캐릭터. 제일 중요해요. 인성은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알고 공부해야 돼요. 두 번째, 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의도 갖춰야 되고, 선배에 대한 예의, 의리도 있어요. 이런 정의. 박항서 감독이 2007년에 7년에 베트남 가가지고 정말 최고의 올해의 인물로 이렇게 선정되는 데는 박항서 감독이 아주 베트남 선수들을 정말 정으로 아주 해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캐파시.
그 능력, 이건 뭐 지도자는요, 이 대표 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거의 다 뭐, 이 재능은 다 있어요. 그 종목에 대한 재능.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대표 선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뛰어난 성령을 해서 대표 선수가 되고, 그 다음에 지도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재능은 다 가지고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커미트먼트를 해가지고요. 희생하는. 네 번째가 카링, 배려. 그러니까 우리가 26명이 그 엔트리 아닙니까? 베스트 11명이 들어가고 후보 선수 6명. 모두 뛸 수 있는 선수가 17명이란 말이에요. 한 경기에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9명의 선수는 사실은 벤치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선수는 항상 그 불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배려를 해주고 말이죠. 박항서 감독이 부상 선수 해외 갈 때 자기는 비즈니스석에 있는데 그 선수들은 이제 에코노미석에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 부상 선수를 자기의 비즈니스석으로 가고 자기가 에코노미석에 가서 비행기 타고 전지훈련 가는 그 배려. 그리고 후보 선수들에게 항상 배려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그다음에 컨피던스, 자신감이요. 이 자신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안 되면 항상 불만이 있게 돼 있어요. 26명은 다 그 종목에 내놓으라 하는 아주 최고의 선수로 돼 있고 자기가 최고로 하는데 자기는 후보 선수가 되고 뛰지도 못하니까 항상 불만이 있게 돼 있어요. 이 소통을 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컨시던트,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 안 됐다고 해서 이러고 이렇게 했다고 바꾸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히든크 감독이 정확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축구 감독 얘기 나오면 히든크 감독을 다시 모셔오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때 우리가 4강까지 간 것이 바로 히든크 감독의 그 리더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7가지, 그걸 세븐십, 모든 게 다 C로 시작된대. C로 시작돼.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얘기는.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죠. 김연아 선수가 2010년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대회 때 228.56점. 그게 2010년 2월 26일 여자 피겨의 새로운 전설을 만든 게 김연아 선수인데, 그래서 자크로케 IOC 위원장이 IOC의 전설이라고 2012년에 얘기했잖아요. 그 선수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자신감, 집중력, 맞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이에요. 컨피던스. 두 번째 컨트롤, 조절 능력. 세 번째 컨센트레이션. 다 C로 시작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게 갖추고 있는 감독이래야만 되는 겁니다. 이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자,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지금 일단 임시 감독으로 하자. 그 다음 달 3월 21일 서울에서 있을 태국과의 경기, 3월 26일에 태국에서 있을 태국전 두 차례 북중미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은 2026년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월드컵 축구가 열립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축구 대회까지만 해도 그 본선은 32개 팀이 출전합니다만은 다음부터는 48개 팀으로 본선에 진출 팀이 늘어나요. 아시아에서는 4.5장에서 8.5장으로 늘어났어요. 우리가 10번 연속 월드컵 본선에 가지 않았습니까? 자, 이래서 국내 감독으로 할 것이냐, 외국인 감독으로 할 것이냐. 두 번째, 국내 감독으로는 과연 어떤 감독이 좋으냐. 뭐 이 물망에 오르는 거 이미 울산현대 홍명보 감독 2년 연속 K리그에서 우승을 거뒀고요. 2012 런던 올림픽 대회 때 축구에서 동메달 따냈잖아요. 물론 2013년 브라질 월드컵 대회 때는 예선 탈락해서 아주 여슬에도 받았습니다만은 홍명보 감독. 그러나 울산현대 지금 감독이란 말이죠. 뭐 울산현대의 홍명보 감독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 울산현대 서포터스들이 축구 배워서 안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8강전이 그 3월 5일에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울산 현대대 전북 현대의 경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포터스들이 절대 홍명보 감독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홍명보 감독, 그다음에 이제 FC 서울의 김기동 감독, 그다음에 제주 유나이티드 김학봉 감독. 김학봉 감독이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아 경기 대회 때 금메달 따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2016년 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이제 감독인데 김학봉 감독도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김기동 감독이나 김학봉 감독이 그 대표팀 감독 맡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뭐 감독 맡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그만두고 대표팀 감독 맡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용수 감독, FC서울의 그 감독을 했고 강원 FC 감독을 했던 최용수 감독이 지금 팀을 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자유스럽죠. 여러 감독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베트남 감독을 지냈던 박항서 감독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연 어느 감독을 할 것이냐? 아마 축구협회에서는 굉장히 그 정혜성 감독이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벌써 외국에서도 뭐 그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겠다는 감독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축구 대표팀의 감독을요 흔히 독이 든 성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감독이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해외 감독이 좋습니까? 국내 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후임 감독을 놓고 대한축구협회, 특히 정혜성 전력 강후위원장이 아주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말이죠. 그 이강인 선수가 지난 그 2월 그 카타르에서 했던 아시안컵 축구 대회 뭐 요르단과의 경기 4강전 앞둔 전날 그 손흥민 선수에게 탁구 일명 탁구 게이트 해가지고 아주 뭐 야단 났었잖아요. 아마 뭐 이제 뭐 23살이니까요. 처음으로 굉장히 그 힘든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직접 런던으로 날아가서 그 손흥민 선배에게 아주 머리를 조아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손흥민 선수는 역시 참 훌륭한 선수예요. 그 이강인 선수를 다독거려주고 용서해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축구 팬들은 이강인 선수를 용서할까요? 굉장히 그러나 이강인 선수는 필요합니다. 이강인 선수 지금 파리 상제르맹에 있지 않습니까? 뭐 크리스만 감독이 황태자였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축구의 대들보입니다. 이 얘기를 내일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도 건강하십시오.